안녕하세요. 마산대 박형기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환자의 중간대뇌 동맥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임상적 증상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임상적 증상을 중간대뇌 동맥의 손상 시 임상 증상을 우리가 알았을 때 물리치료를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뇌졸중 환자 중에 중간대뇌 동맥 손상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뇌졸중 환자 분들을 치료할 때 중간대뇌 동맥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원인, 그리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분이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가 손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기에서 보는 이러한 현재의 혈관들이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의 혈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쪽이 라테랄 썰커스가 되고, 그리고 이쪽 앞쪽 부분이 프론탈 로, 여기가 템포랄 로, 그리고 이쪽 뒤쪽이 이제 옥시피탈 롭으로 가는 이러한 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는 대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하면 대뇌의 프론탈 롭과 대뇌의 파리에탈 롭, 이마역과 마루역, 템포랄 롭 거의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뇌의 가쪽 부분입니다. 가쪽, 라테랄 쪽, 그러니까 표면 쪽이겠죠. 표면 쪽을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는 다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는 보듯이 그림에서 보듯이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할 때 프론탈 롭, 그다음이 여기가 파리에탈 롭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파리에탈 롭, 템포랄 롭, 이렇게 다 혈관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으로, 기능적 구역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쪽 부위가 요렇게 해서 이 부위가 브로드만 4번의 영역이 되겠죠. 브로드만 4번의 영역이고,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가 됩니다. 프라이머리 모터, 그러니까 운동 실행의 영역이겠죠. 운동을 실행하는 영역을 요 부위가 되는데 이쪽 부위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프라이머리 센소리 에어리어라고 해서 3번, 1번, 2번의 영역이죠. 이쪽 부위가 됩니다. 요 부위가 3번, 1번, 2번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3, 1, 2번의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Associate Sensory Cortex라고 하면 여기 부분이 되겠죠. 5번과 7번의 영역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센소리가 들어올 때 감각의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인지도 여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감각을 해석하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나의 위치를 해석하는 이러한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밑에 템포랄 롭이 이쪽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들 세레브랄 아테리는 파리에탈 롭과 템포랄 롭을 다 먹여 살리는 이러한 혈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이렇게 두 개의 혈관이 이렇게 나와져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슈페리얼 에어리어, 밑에 쪽을 인페리얼 에어리어, 인페리얼 브런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손상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한번 본다면 손상을 우리가 이쪽 부위에 손상을 당했다. 여기에 부위에 우리가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의 슈페리얼 브린치가 되겠죠. 이쪽 부위가 손상 당했다 그러면 브로카 에어리어의 손상이 됩니다. 브로카 에어리어의 손상으로서 운동성 실어증이 나타나겠죠. 운동성 실어증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또한 베르니케 에어리어라고 해서 이쪽 부위가 손상을 되면 베르니케 에어리어라고 해서 감각성 실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각성 실어증이다. 말은 할 수 있으나 이해를 되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베르니케 아파지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컨트롤 라테랄 모터와 센소리의 손상을 가지더라. 이쪽 부위가 되겠죠. 이쪽 부위가 컨트롤 라테랄 모터와 센소리입니다. 이쪽 부위가 모터고 이쪽 부위가 센소리고 요것들은 내려가면서 반대로 좌측과 우측이 반대로 이렇게 교차되기 때문에 반대 컨트롤 라테랄이라는 단어를 쓰죠. 컨트롤 라테랄 반대쪽 운동과 센소리의 로스를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얼굴과 팔이 다리보다 그렇죠. 다리보다 더 큰 손상을 끼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쪽 부위의 이쪽 부위가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반대쪽 센소리를 우리가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이쪽 부위가 손상이 되면 반대쪽의 모터를 느끼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반대편의 니글렉트, 무시, 공간적 무시 증상을 가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 부위가 되겠죠. 이 5번과 7번 부위 공간적인 무시의 증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간의 이상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 중간 대뇌 동맥은 렌티큘로 스트리아트 아테리라고 해서 이쪽에서 보이는 조가비액, 푸타멘, 글로부스 팔리드스, 창백핵과 여기에 꼬리핵 이쪽 부위가 인트랄 캡슐이 되겠죠. 여기가 시상이 되겠고 따라서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요 베이자 뉴클레우스까지도 이렇게 지배해서 인터널 캡슐까지 지배하는 이러한 혈관을 대뇌가 있으면 대뇌에서 요 안쪽에 베이잘 뉴클레우스까지도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좀 전에는 바깥쪽을 전부 지배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혈관이 요 안쪽에 있는 베이잘 뉴클레우스를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손상당하면 인트랄 캡슐이라든지 베이잘 뉴클레우스의 손상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손상을 당하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프론탈 롭에 이렇게 3개의 혈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는 브로카 아파지아가 일어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 요 3번 영역 요쪽이 손상되면 반대쪽 모터에 손상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요 4번 영역은 여기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말이 있듯이 요 1번 영역이 손상되면 여기가 이쪽 부분이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해서 이쪽 부위가 프리프론탈 콜텍스죠.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손상이 되고 여기가 M3 영역, 프리프론탈 영역이죠. 두 번째가 프리모터 콜텍스가 됩니다. 2번 영역이 되겠죠. M2 영역이 됩니다. 프리모터 영역. 또한 퍼스트 모터 콜텍스라고 해서 이쪽이 M1 영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계획 순서를 하고 또한 여기에서 실행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쪽이 손상을 되면 목표를 잘 세우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 융통성이 없어지고, 여기가 손상을 되면 계획, 그러니까 순서를 잘 모르는, 움직임의 순서를 잘 알지 못하고 되죠. 여기가 손상되면 마비 증상을 보이게 되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보면은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 여기가 되겠죠.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 요쪽이죠. 요쪽이 손상이 되면 감각의 마비가 오게 되고, 요쪽 영역이 여기가 되겠죠. 센소리 어소시에이션 콜텍스가 됩니다. 여기가 손상되면 좀 전에 감각을 해석하거나 공간의 해석이 잘 되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오디터리 콜텍스, 이쪽 부위가 오디터리 콜텍스가 되겠죠. 모터 스피치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쪽 부위가 브로카 영역이 모터 스피치 에어리어가 되고, 센소리 스피치 에어리어는 이쪽 영역이 되겠죠. 요 영역이 센소리 스피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지배에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요 혈관의 지배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 영역에서 손상을 당했을 때는 과연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쪽 부위가 손상되면, 3번의 이쪽 부위가 손상되면 컨트롤 반대쪽에 운동의 마비, 다리보다는 얼굴과 팔의 마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쪽 부위가 손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감각의 마비, 얼굴과 팔이 다리보다는 더 마비가 되는 이러한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호모니무스 헤미아녹시아라고 해서 동측 만맹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뇌 바닥에서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쪽이 시각의 경로와 겹쳐지게 됩니다. 시각의 경로. 따라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동측 방맹증이라는 것을 보여질 수가 있죠. 요렇게 눈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눈이 있고, 요렇게 밑으로, 요렇게 시각이 요렇게 지나서 옥시피탈 로브로 가는데, 요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그 중간에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지아,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베르니케 브로카의 아파지아가 생기더라. 또한 비우세 뇌에 있어서는 비우세 뇌가 손상당했다.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우뇌가 되겠죠. 우뇌가 손상당했다라고 본다면은 아그녹시아, 아프락시아, 비주얼 스파이널 디펙트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게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맨 마지막에서 나오는 이것이 니글렉트, 무시 증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그노시아는 인식불능증이 됩니다. 인식불능증이 될 수가 있죠. 아그노시아 인식불능증입니다. 인식불능증. 물체의 인지하는 능력이 손상되고 특정 감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억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물체를 인지하는 능력의 손상되는 겁니다. 물체를 인지하는 능력의 손상. 뭔지 잘 모른다, 이러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특정 감각을 또한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억, 메모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통 뒤통수엽이나 관자엽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체가 어떠한 물체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인식불능증이죠. 손상은 템포럴 롭과 옥시피탈 롭 쪽에 손상이 되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프락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프락시아는 실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터와 센소리의 손상 없이 목적 있는 운동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라든지 프라이머리 센소리 콜텍스의 손상이 되지 않았는데도 마비 증상이 없는데도 운동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있을 땐 요 실행증에서도 보게 되면은 빗을 거꾸로 잡고 이렇게 보인다거나 칫솔로 머리를 빗는 이러한 증상을 보여줄 수가 있죠. 대개는 좌뇌에 이상이 생기면 좀 보이는 증상이다. 물론 우뇌에 손상이 되더라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양쪽 뇌에서도 다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요 무시 증상은 시각의 경로상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요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게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가 되기 때문에 시각적 무시 증상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시 또 반복하지만 중간 대뇌도부의 위쪽까지 슈페리얼 디비지가 손상되면 위에는 헤미플레지아나 센소리 로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헤드와 아이가 손상당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브로드만 8번 영역이 손상되면 프론탈 아이 필드라고 해서 반대쪽으로 주시를 할 수 있는 눈을 돌리는 것인데 이쪽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손상된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좌뇌와 우뇌가 있다 그러면 이쪽이 손상을 되었으면 각각의 눈은 반대를 지배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데 이것이 되지를 못하니까 손상된 뇌 쪽으로 눈이 치우쳐져 있는 이러한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브로카 아파지아와 무시 증상, 그 다음이 헤미 니글렉트 보이고 있고, 그렇죠. 아노조 그노시아라고 해서 자기 질환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포모터 유런이고 이런 스파스티시티를 나타내게 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죠. 대뇌의 외측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는 대뇌 외측면을 지배하고 프리프론탈 에어리어 이쪽을 또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쪽 부위는 집행의 영역이고 사고의 풍부성이라든지 유연성, 목표 점검, 과제 관리, 워킹 메모리 빨리 외우는 거죠. 걸으면서 그냥 순식간에 외우는 건 빨리 외우는 겁니다. 외우기.
그래서 시간 지나면 까먹는 요 부분이 브로드반 10번 영역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손상을 당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증상으로 직업 생활에서 고지스럽게 변하고 융통성이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게 되겠죠.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의 프론탈 롭 쪽이, 그러니까 프리프론탈 슈페리얼 브린치의 첫 번째가 손상을 된다면 고집스럽거나 융통성이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대뇌 바닥면입니다.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이 손상을 되었다 하면 이거 역시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 쪽인데 이것이 손상되었다 그러면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이 이 부분입니다. 오르비토 베질라 프리프론탈 에어리어가 되겠죠. 이 부분이 되어서 탈 억제 증후군 충동 조절이 되지 않거나 성적 행동을 하거나 충동을 구매하는 이러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죠.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해서 이분이시죠. 손상을 당했을 때 이분이 밑에 쪽을 뚫고 이렇게 철근이 뚫고 지나갔는데 오르비토 베질라 프리프론탈 에어리어가 손상을 되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는데 이쪽을 손상되니까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이 감정과 이 욕정 그리고 억제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에서 이렇게 손상을 보였을 때 이러한 증상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중간 대뇌 동맥이 손상되었을 때 프론탈 롭, 파리에탈 롭, 그다음에 템포랄 롭 쪽이 손상이 되더라. 프론탈 롭에서는 M1, 2, 3가 손상이 되는데 M3 부분에서는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잘 되지 못하고 M2는 순서입니다. 움직임의 순서. 그 움직임의 순서를 잘 하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M1 영역, 브로드만 4번 영역이죠. 이쪽이 손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론탈 롭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마엽이죠. 그 다음이 파리에탈 롭입니다. 마루엽 쪽이 손상되었다 이러면 첫 번째가 프라이머리 센소리 에어리어가 손상되기 때문에 감각의 반대쪽 감각의 마비 증상을 보이고 그 뒤쪽이 5번, 7번 영역이라서 어소시에이션 센소리 콜텍스가 됩니다. 그래서 감각을 인지하거나 공간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템포랄 영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22번 영역의 손상과 그 뒤쪽에 40번, 39번 베르니케 영역의 손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우리가 베이자 강글리아와 인터럴 캡슐 쪽을 연결하는 우리가 렌티 또한 인터럴 캡슐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만베르크 증상과 플렉션, 익스텐션 되는 것과 그리고 손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시각의 경로에서 동측 방면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은 목표를 잡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의 프론탈 롭이 손상되니까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이러한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 안구 위쪽 바다 쪽의 손상이 되었을 때는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 대뇌 동맥의 손상 시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 물리치료사가 알고 있다면 뇌졸중 환자분이 왔을 때 그분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